얼마 전 윤리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현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숫자가 뭐죠? 이게 부동산 대책들이었습니다. 2017년 8.2 대책을 스타트를 해서 2021년 3.19 대책까지. 일단 8.2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기타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구분을 져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던 부분이 8.2 대책이라면 3.19 대책까지. 이 3.19 대책은 LH공사, 한국도시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많은 대책들이 나왔죠. 정말 대책 없이 대책들이 나왔죠. 이러니 국민들은 편히 살았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규제입니다. 이 규제와 역시나 세금이 인상되면서 힘든 삶,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저것 때문에 더 힘든 나름대로 나라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된 가장 요인이 부동산 실패에 따른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로 하면 나름대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여론을 얻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제라는 부분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특히나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해서 나름대로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 진행도 하고 이 세금이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요율을 수정하려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런 요율이 기준이 되는 어떤 주택공시 가격이라는 부분도 예전에 어떤 현실화의 뭐가 목적이었던 부분을 지금은 보류를 시키고 적정선에서 나름대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로 지금 양도세 중과였던 다주택자들, 이주택자들은 나름대로 조정적 이상적입니다. 이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는 기본 양도세율 6에서 45%에서 추가 20%가 중과가 됐었고 2주택자, 3주택자는 이 부분에서 30%가 추가됐었던 부분을 2022년 올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만 1년 동안 이 중과된 부분을 기본세율로 대체시켰죠. 물론 1년간입니다. 두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어떤 부득불한 사유에 있어서 한 가구에서 2주택 갖고 있었을 경우에 나름대로 취득세라는 부분 그리고 재산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종부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부분에서 조건은 조정지역 이상이다만 역시나 전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전 주택을 1년 내로 처분했어야 되는 조건이 따랐다면 지금 개정이 돼서 2년 내로만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숨을 튈 수 있는 시간이 됐지요. 자, 역사는 돌고 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잠깐 전 정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있었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때
이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를 낸 부분이 버스 전용 차선과 청계천 복구공사입니다. 특히나 이 건설 쪽으로는 청계천 복구공사가 성공에 맞췄기 때문에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어떤 건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기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청계천 복구공사 성공에 맞춰집니다. 그 성공을 빌미로 201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대선에 나오셔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이 되십니다. 근데 그 청계천 복구가 성공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대건설의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건설은 너무나 잘하는 부분이었고 또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무난히 갈 줄 알았는데 왜 어려워졌냐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로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따로 있고 세종시도 세종자치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만큼은 중앙정부에서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명박 정권이 이 기간 재임할 경우에 서울시장은 누구였겠습니까? 이때는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 정권과 이 정권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 지방선거 결과가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는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밑에 시의원, 구의원까지도 지금 전체 여당 쪽으로 많이 흘러갔지요. 그 얘기는 서울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시장과 그 밑에 시의원들과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서울특별시장 지금 네 번째 서울시장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혼자 힘으로는 힘들었던 게 많았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잠실에는 주공 5단지를 재건축을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어렵게 받아낸 부분이 있죠. 왜? 현지 서울시 조례가 맡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 조례를 지정하는 서울시 의원들이 전 정권에 있었던 분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벽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물갈이가 됐지요. 같은 오세훈 시장과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서울시의 시의원, 구의원으로 지금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진행 기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은 박원순 시장께서 조례로서 고도 제한과 나름대로 건축물,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개발이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재개발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거를 뉴타운 정책을 써서 나름대로 큰 도시화를 만들려는 게 나름대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의 반대로 이 부분이 힘들어지면서 부동산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실패가 어디로 흘러갔죠? 이게 2013년부터 재임하게 된 박근혜 정권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초에 박근혜 정권 부동산 실적만 봤을 때는 고점 대비 40%까지 부동산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래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소득에 상관없이도 80%까지 대출해주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막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가 나온 것이고 이거를 윤석열 정권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성공으로 이끌어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자신 있던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 요거를 받음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40%까지 폭락하는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야 된다.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무조건 안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늘 사이클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어떤 벌어진 일상들을 가지고 한번 가늠을 해볼 때 회복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감히 한번 예측해 봅니다.